안녕하세요. 배송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쇼핑몰에 들어온 주문을 수집하고 송장 전송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배송관리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고요. 이셀러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PC에서 동시에 배송관리를 로그인하여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서버 아이디를 체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지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배송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된 화면입니다. 우선은 배송관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쇼핑몰 아이디를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이디 등록은 왼쪽 상단 동그라미 주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사이트 아이디 관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이트 아이디 관리 화면 창 하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연동하고자 하는 쇼핑몰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아이디와 암호란에 해당 마켓의 판매자 계정 정보를 넣어주시고 나서 로그인 테스트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로그인 테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성공이 나와야지만 하단에 추가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로그인 테스트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계정 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 판매자 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아이디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목록에 쭉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일부 마켓의 경우 하단에 사이트 부가 정보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가 정보도 다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주문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검정색 메뉴바에 보시면 주문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해당 메뉴 안에서 주문을 수집하고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메뉴는 크게 새 주문, 배송대기, 송장 전송 중, 배송 중, 배송 완료 이렇게 5가지 상태로 나누어집니다. 새 주문이 클릭이 된 상태에서 정보 수집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등록하신 마켓 아이디 정보가 쭉 나오고요. 여기서 수집하고자 하는 마켓 아이디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은 일부만 수집을 진행을 할 거고요. 11번가 옥션,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인터파크 이렇게 5군데 마켓을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집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선택 옆에 있는 네모 박스를 체크를 해주시거나 상단의 전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수집할 항목을 선택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 주문이 클릭된 상태에서 정보 수집을 눌러주시면 새 주문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제일 하단에 수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수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쇼핑몰에 들어온 신규 주문들을 주머니 배송관리 프로그램으로 목록을 가지고 오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작업 진행률이 표기가 되고요. 완료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볼게요. 상세한 작업 이력을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상단 검정색 메뉴바에 작업 관리 메뉴로 이동을 해주시면 작업 진행 이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작업이 실패됐을 경우에는 결과 이제 실패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해당 리스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왜 실패가 되었는지 작업 이력에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주문 수집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작업이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마켓에 들어온 주문건들이 이제 배송 관리로 수집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 확인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발주 여부는 사이트 상태라는 항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확인 처리가 안 된 주문건들은 발주 확인 전후로 표기가 되고요. 발주 처리가 된 주문건은 발주 확인 후로 표기가 됩니다. 주머니에서 발주 처리를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발주 확인 전 상태의 주문건들을 일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의 발주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주 확인 전 상태에서 이제 발주 확인 후 상태로 사이트도 정보가 갱신이 되고요. 작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발주 작업이 모두 끝났고요. 발주 확인 전 상태에서 이제 후로 갱신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발주 처리를 하실 경우에는 상단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발주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주문 수집할 때 아예 발주 처리를 해서 주문을 가지고 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주에서 환경 설정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주문관리 화면 탭으로 넘어가시면 사이트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 원하시는 마켓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해당 마켓은 이제 자동 발주 설정으로 변경이 되고요. 제가 화면 전환을 하고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동 발주로 변경이 되고요. 해당 마켓은 주문 수집을 함과 동시에 발주 처리까지 해서 발주 확인 후 상태로 주문을 수집해서 주머니로 가지고 옵니다. 발주 확인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구매자가 취소를 요청을 했을 때 발주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자 동의 없이 취소가 바로 됩니다. 근데 발주 확인 처리를 해 놓으시면 이미 물건을 내보내셨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가 들어왔을 때 취소를 이제 거부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문을 수집하시고 나서 발주 확인 작업을 꼭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묶음 배송 적용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건을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상단에 묶음 배송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묶음 배송 설정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림창이 뜨고요. 여기서 예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묶음 그룹 조건을 설정하세요 라는 항목이 있고요. 제 우편 번호랑 수령자 이름 기준으로 묶음 그룹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경우에는 5가지 항목이 다 체크가 된 상태로 묶음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묶음 조건을 변경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필요 없으신 항목들은 체크를 빼주시고요. 참고로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안심번호를 사용하시는 구매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구매자라고 하더라도 핸드폰 번호가 다르게 주문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는 주로 사용을 안 하시고요. 보통 우편 번호와 이름이랑 사이트 기준으로 많이 묶음 적용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조건을 변경하셨을 경우에는 다시 묶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묶음 배송 그룹이 3가지가 생겼고요. 하단 부분에 묶음 적용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묶음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준으로 묶음 그룹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문건을 체크를 하면 같이 묶여있는 주문건들은 동시에 다 체크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 묶음 그룹을 해제를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상단의 묶음 배송에 묶음 배송 해제를 눌러주시면 묶음이 다시 해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 주문 정보를 엑셀로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운로드 받으신 주문 데이터 파일은 사용하시는 택배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송장번호 정보를 받는 데 사용하십니다.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주문을 체크하신 다음 상단 엑셀에 엑셀 출력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과 같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기본 제공되는 양식 외에 원하시는 대로 출력 양식을 설정하여 엑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식 설정은 하단 엑셀 출력 양식 설정 메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양식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엑셀 파일에 틀을 작성하신 다음에 97-2003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경로에서 점점점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작성한 그 해당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럼 출력 양식에 엑셀 파일에 작성한 내용이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각 항목별로 주머니 기본 양식에 매칭하고자 하는 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매칭을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원하시는 값을 목록에서 찾아서 각각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단에도 지금 기재는 되어 있는데요. 수령자 주소, 낙찰 구매 번호, 수량, 수령자 이름, 배송 시 요구사항, 결제 이름 필수 항목으로 주머니 기본 양식에 꼭 매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매칭이 완료가 되면 하단 부분에 새로 이제 기재할 양식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주머니 교육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양식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양식이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양식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엑셀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엑셀 파일로 지금 출력이 완료가 됐고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제 엑셀 파일이 열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정한 방식대로 주문 정보가 다운로드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엑셀 출력이 완료된 주문건들은 자동으로 새 주문에서 배송 대기로 이동이 되고요. 배송 대기에서 보시면 이제 확인사항에 엑셀 출력이 된 주문건들은 출력이라고 문구가 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 택배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가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배송관리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을 택배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한 다음 송장 번호가 나오면 주문 번호와 송장 번호가 포함된 내용을 택배사 프로그램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십니다. 즉, 주문 번호와 송장 번호가 입력된 엑셀 파일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임의로 송장 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닫아주셔야 되고요. 배송 대기에서 이제 송장 번호를 적용하고자 하는 주문건을 체크를 한 다음 상단에 송장의 송장 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주문 번호와 송장 번호가 들어가 있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여 열기를 클릭합니다. 엑셀 파일에 입력된 내용이 불러와졌고요. 거래번호열, 배송사열, 송장번호열에 해당하는 값을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번호열은 주문번호, 배송사열은 택배사, 송장번호열은 송장번호를 의미합니다. 즉, 불러온 엑셀 파일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는지 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번호열은 주문번호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번호라는 칸에 이제 해당 내용을 기재를 해놨고요. 주문번호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배송사열은 택배사인데 한 군데 택배사만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항목은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전체 배송사에서 선택된 배송사를 전체 적용합니다 라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고 전체 배송사에서 사용하시는 택배사 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장번호가 들어가 있는 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송장번호열은 맞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주문번호는 노란색, 송장번호는 주황색으로 알맞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 송장번호 적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건의 송장번호가 적용되었다라는 알림 메시지가 나오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단에 송장번호 적용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엑셀 파일에 작성했던 송장 번호가 주머니 프로그램에 이제 적용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송장 전송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쇼핑몰에 주머니에 적용되어 있는 송장 번호를 전송을 하는 작업이고요. 동일하게 주문건이 체크가 된 상태에서 송장의 송장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주문수 중에서 송장 번호가 적용된 주문수가 표기가 되고요. 하단 부분에 송장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송장 전송 작업이 진행된 주문건들은 1차적으로 우선 송장 전송 중 메뉴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 완료가 됐을 때 송장 전송 작업이 성공이 되면 배송 중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만약에 송장 전송 작업이 실패가 될 경우에는 송장 전송 중 메뉴에 해당 주문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볼게요. 저는 송장 번호를 임의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실패가 된 마켓도 있고 성공이 된 마켓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관리 메뉴로 이동을 했고요. 실패가 되면 이렇게 결과에 실패라고 표기가 되고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 실패 사유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업로드가 실패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마켓은 제가 임의로 송장 번호를 넣었지만 업로드가 성공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문 관리 화면으로 다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배송 중으로 지금 넘어간 주문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배송 중으로 넘어간 거는 송장 전송이 성공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송장 전송 중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송장 전송이 실패가 되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 중 상태에 있는 주문건들에 대해 배송 완료 상태를 동기화하고자 하실 경우 정보 수집 메뉴로 들어가셔서 하단에 배송 중, 배송 완료를 체크하신 다음에 수집하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마켓 주문 상태와 동일하게 상태가 동기화가 됩니다. 해당 작업은 새 주문 수집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임 주문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문 수집 시 기존 주머니에 수집된 주문을 기준으로 쇼핑몰에서 취소나 반품, 교환 상태가 확인이 되면 주문 상태가 갱신이 됩니다. 새 주문 수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볼게요.
네, 수집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확인사항란에 빨간색 글자로 주문 취소 요청 또는 취소와 같이 표기가 되고요. 이렇게 표기가 된 주문건은 선택 후 상단의 작업 처리에 확인 상태 처리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주문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삭제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취소 요청에 대한 승인 작업은 해당 쇼핑몰 판매자 페이지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환 반품 주문의 경우 교환 반품 요청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11번가 옥션, G마켓, 스마트 스토어, 인터파크 5개 오픈마켓은 주머니에서 교환 반품, 승인 거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쇼핑몰의 경우 해당 쇼핑몰 판매자 페이지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주문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교환 반품 메뉴에 승인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승인 처리가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된 주문건은 이렇게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배송관리 주문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셀러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1대1 게시판 문의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